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스트레이트로 수업 강의를 녹음을 해가지고 대학원 수업을 목이 좀 지치는데 그래도 이왕이 녹음한 김에 제가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열었습니다. 아,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미시간에서 2001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일어났던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에. 미국에서 정말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많이 있었는데 첫 사례로 전체 미국 전체 나라의 첫 사례로 처음으로 이제 부모가 어, 이 총을 쏜 아이가 아마 15살이었나 14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 부모를 처음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됐어요. 감옥을. 그래서 최소한 이제 엄마가 15년, 엄마가 보니까 메인 그거인 것 같은데 15년이고 15년을 구형을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이. 그리고 이제 아빠도 또 이제 다른 걸로 했는데 제가 2021년도에는 그거를 이제 받겠지만은 이제 잊어버려서 하도 총기 사건이 많이 나니까 미시간에서도 몇 번이 났었거든요. 뭐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여기 미시간 스테이트에서도 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간데 이제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학생들이 초중고 아이들 중에서 이번 초등학교 1학년짜리 kindergarten 애도 이제 총을 쏴가지고 선생님을 쏘고 막 이렇게 한 사건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 총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집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총을 이제 간수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총이라는 게 이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제 총을 소지를 한다 그러는데 그 총을 이제 뭐 애들이 뭐 친구랑 같이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장난하다가 그 총을 꺼내가지고 서로 장난하다가 그게 이제 그 피스톨이 저는 이제 총 이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집 안에서 그렇게 해도 한 번도 부모가 처벌을 받은 적은 없어요. 희한하게. 근데 특히나 이제 사춘기가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부모를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더구나 이제 더 처벌을 하기가 힘든데 처음 처벌을 했어요. 그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컸죠. 미국 전체 이제 뉴스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데 그 이유가 어,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학교에 와서 이거를 이제 뭐 미술 시간이었나 무슨 시간에 이제 아이가 막 그림을 이제 막 그렸는데 이제 그 총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막 머릿속에서 데몬이 장마가 자기한테 계속 하라 그러는데 뭐 계속 하라 그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쓴 거예요. 그 낙서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낙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부모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왔어요.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라. 애가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 가방 검사를 안 했어요. 근데 가방 안에 총이 들어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선생님들이. 근데 엄마가 와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아이를 데려가라고 아이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데려가라.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가 자기를 헐떡할 수도 있고 또 남을 헐떡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총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선생님들도. 그 교장 선생님이랑 데려가라 그랬는데 이 엄마가 거절을 한 거예요.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안 데려가고, 그러고 2시간인가 있다가 이제 이 아이가 총을 꺼내가지고,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쏴가지고 4명인가가 죽고 뭐 7명인가 엄청 다치고 이렇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날 선생님들이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도 조금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있겠죠. 왜냐면 그 가방을 안 뒤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교장 선생님이나 누가 이제 아마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리자인을 하거나. 그러니까 미국에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다 그냥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옷 벗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시간에서도 또 이제 저희 미시간에 가까이 있는 저희 그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버스 안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를 9살짜리 아이를 그 버스가 이제 장애 아이들이 타고 있으면 버스에 이제 보조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옛날에 이제 그 뭐 우리가 차장이라고 불렀던 안내양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미국에는 보조교사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스페셜 에듀케이션에서는 보조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패러 에듀케이터들이 많은데 패러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이 버스에도 이제 이그
운전하시는 분은 스쿨버스 운전사는 운전기사는 운전을 하니까 아이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그게 상당히 이 스쿨버스 룰이 조금 강해요, 미국이.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장난을 쳐도 안 돼요. 그러면 정학을 당해요. 스쿨버스 전학을. 그 말은 스쿨버스를 일주일 동안 못 한다든지 뭐 한 달 동안 못 한다든지 이런 정학을 당하는데, 그걸 당하면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가 하는 일에도 지장이 있고 막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 옛날에는 이제 스쿨버스를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또 이제 요즘 대학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수주를 준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스쿨버스가 옐로우 캡, 우리가 옐로우 캡 그럼 유명하거든요. 미국에서는 택시예요. 근데 그 옐로우 캡 회사가 이 스쿨버스를, 스쿨도 옐로우 버스잖아요. 스쿨버스를 학교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 교육부에서 그 교육부 자체에 이제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을 그 스쿨버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나온 이제 보조겠죠. 그 버스 안에서 이제 아이들 관리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9살짜리 아이를 이제 구타를 한 거예요. 막 이제 아이를 막 끌어가지고 말을 안 듣고 막 얘가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자기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이러니까 애를 막 끌어가지고 사람 막 그냥 때리는 소리가 막 그 비디오에도 막 보이고 막 나더라고. 막 그냥 이렇게 액션이 막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이제 부모가 고소를 하고, 이제 학교하고 이제 타협이 안 돼가지고 부모가 이제 무조건 고소해, 여기는. 부모가 고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슈퍼인텐던트, 이제 그 학교 교육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부터 줄이 완전히 그 밑에 특수교육 그 디렉터까지 다 옷을 벗어서, 이제 디렉터 같은 경우 벗지는 않고 이제 일반 교사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커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I'm sorry를 참 잘하는데, I'm sorry에서 그 I'm sorry를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남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럴 때 I'm sorry는 참 잘하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I'm sorry는 잘 안 해요.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교하고 이렇게 타협을, 다들 이제 처음에는 그러죠. 부모가 바로 가서 고소를 하진 않아요. 이 타협을 하는데 부모가 이제 뭐 제안을 하겠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뭐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이제 부모가 로이어를 사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고소를 하게 됐죠. 이럴 경우에는 이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거의 뭐 한번 고소를 미국에서는 했다 하면 100만 불짜리 고소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엄마가 이제 울면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봐도 정말 가슴이 무너지겠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케이스, 아이가 총을 쏴가지고 여러 명을 죽였는데, 그 부모를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구속을 시킨 거죠. 부모를 처벌을 했는데, 그날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거절을 했어요. 부모가 거절을 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인스쿨 서스펜션을 시키더라도 부모가 안 데려가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듣는 게, 저도 선생을 할 때 초기에 처음 첫 해에 미국에서 선생을 할 때 첫 해에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데려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애들을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다 가둬놓을 수도 없고, 막 그 한 명 때문에 막 온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교장이 전화를 하죠. 교장이, 왜냐면 교장실로 보내는 것밖에 선생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교장실로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크니까, 그, 아예 그냥 한 학교, 고등학교 안에 이 아이들 문제 행동만 담당하는 교감 선생님이 따로 한 명 자리가 있을 정도로, 그러면 선생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다
학교 사무실로 보내요. 그럼 학교 사무실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하고 뭐 조금 아이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쉬게 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전화를 내서 아이를 데려가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이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한 번씩 일어나면 괜찮은데 거의 그냥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그래 버리면 부모가 둘 다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싱글 페어런트인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미안하다 그러고 데려가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제 경험에서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면 그래서 so what? 그러면서 나는 집에 있고 내 애는 학교에 너랑 같이 있는데 나보고 좀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럼 뭐 everything I drop? 드랍,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탁 멈추고 내가 지금 학교 가라는 얘기야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조교사가 그때 들쭉날쭉 해가지고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도 막 파타임이었다가 또 교장 선생님이 뭐 급한 일이 있으면은 제 보조교사를 이렇게 풀아웃을 해버리면은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열 몇 명을 데리고 하면은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럼 막 화장실 갈 때 막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장실 앞에다가 줄을 애들을 세워놓고 학교에 세크리터리한테 좀 잠깐 애들 좀 봐달라 그러고서는 그러고 제가 막 쫓아가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생리 막 하고 이럴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가 일정하게 있지를 않고 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교사들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구하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보조교사를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나중에는 그 뭐죠 일일 노동자 막 이렇게 하는데 대행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해야지 거기서 막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님한테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안 사냐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애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제가 초기에 이제 미국 교사를 할 때 그 첫 해에 그랬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감당을 했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때요? 그 행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심심하면은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 할 게 없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교사들 책임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아이들이 바쁘면 그래서 get them busy라는 말이 있어요. get them busy. 저도 교사가 되자마자 저한테 그 전에 있었던 그 저기 서브스티튜트 대체 교사라 그러나요? 그 일일 대체 교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당분간 그 반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넘버 원,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너한테 이 팁을 주면 get them busy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선생을 하는 그 미국에서 그다음에 액센트도 심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get them busy. 근데 그때는 get them busy라는 말이 처음에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get them busy라는 말은 뭐예요? 애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적 틈을.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바빠야 되는 거야. 애들이 뭔가 할 일을 항상 있어야지. 애들이 할 일이 있어야 뭐를 안 해요? 다른 짓을 안 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른 짓을 하는 건 다 뭐예요? 다 문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 12시간을.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냐면 특수반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읽는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들이 막 9살, 10살, 11살, 12살 된 아이들이 전부 다 지적장애들이 있는 반이었거든요. 근데, 어, 그냥 지적 장애 아이들이 이제 많았어요. 아이들이 다른 장애가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어, 어, 지적 장애죠. 모든 게 다 인지 장애예요. 그죠? 아티즘이어도 인지 장애고 다 인지 장애예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 요즘은 지적 장애라 그러지만 이제 인지 장애였고 그때는 이제 그 뭐 멘탈 리타데이션 막 이렇게 불렀죠. 영어로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절대로 그 영어를 안 쓰죠. 그게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말이니까 안 쓰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선생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IQ가 45, 55, 45인 애도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막 천지분간이 좀 안 되거든요. 진짜 IQ가 45, 40 정도 되면 아이가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학교 이제 그 스쿨 사이칼로지스트가 검사를 했는데 이제 40에서 45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소셜 센스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2급, 2급, 1급, 2급, 2급 1급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할아버지가 옆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어, 전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전체 수업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조그만 소그룹으로 해도 아이가 전혀 따라올 수 있을 정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고나 얼마 있다가 이제 떠났는데, 그 외의 아이들은 IQ가 이제 50, 55, 65, 65, 되는 애도 있었던 거예요. 65 되는 애는 진짜로 쟤는 65가 아니다. 제가 100% 65가 아니다. 이럴 정도로 아이가 똑똑했어요. 근데 이제 걔도 이제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반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제가 다 글을 가르쳤어요. 그냥 읽기를. 읽기를 가르쳐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습지도 좀 할 수가 있고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겟댐 비지를 할 수가 있는데 애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컬러링 뭐 시트 이런 거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주면 애들이 이 컬러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씩 하면 1, 2분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컬러링 같은 걸 가지고 비주얼 퍼셉션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 정도로 막 세세하게 제가 아직 트레인된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수교육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집으로 자꾸 보내는 이야기를 그때 제가 많이 보냈었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제 겟된 비지가 되고 이제 글을 배우고 그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유색 인종인데다가 그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제가 유색 인종이에요. 이제 거의 그런 다음에 이제 액센트도 있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결국에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하면서 아, 애들을 교장실로 보내면 안 되겠구나. 처음에는 이제 교장실로 보내고 교장 선생님도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집으로 부모를 오라 그래서 데리고 가라 그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집을 가니까 수업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 앞에서 제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우리 선생님은 감당을 못 하는구나. 그 뭐예요? 선생님이 무능한 선생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리고 교장 자체가 굉장히 무른 너무 나이스한 여인이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가면 바글바글해요 교장실에 애들이 그러면은 그냥 교장 선생님이 자기도 엄청 바쁘고 그랬잖아요. 미국에는 이 사무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진짜 교장 선생님이 바빠요. 정말 일을 많이 하고 막 그런 재정적인 것도 파이낸스도 다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아이들 그렇게 앉혀놓고는 이제 조용히 해놓고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그 뭐라 눈깔 사탕이라 그러나 막대 사탕 같은 거 하나씩 애들한테 쫙 줘가지고 전부 다 그 애들이 교장실 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장실만 가면 선생님 막 맛있는 거 주지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니네가 무슨 행동을 해도 절대로 너네는 교장실 안 간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교장실 안 보낸 게 왜냐면 교장실 보내면 애들 앞에서도 나는 무능한 선생님이야 하고 말하는 게 되고 교장 선생님도 나를 무능한 선생으로 보게 되고 부모들도 별로 해피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도 그랬어요.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내 교실 안에서 다 해결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도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에서 이제 두 번째 해부터는 그렇게 해서 교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서서히 저를 믿게 되고, 아이들도 저를 믿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애들이 난리를 쳐도 이제 제가 안 보내고, 혼을 내도 제가 혼을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IQ 50, 55가 진짜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이들의 IQ 검사를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고 내 손으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애든 간에 내가 확인을 해서 내가 진짜 그 애가 제 아까 IQ 45, 40이라는 애는 제가 가르쳐 봤는데
진짜 얘는 진짜 지적장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쿨 사이칼로지스트 해가지고 이제 그 리퍼럴을 해가지고 다시 IQ 검사를 한 거예요. 이 친구를 다시 했더니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이 배정이 잘못된 거여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다른 반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 친구도 편한 게 저는 제 반에서 이제 리딩을 가르치고 매스를 가르치고 이렇게 학교 과목 학과목을 가르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걸 배우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우리가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혼자서 누가 해주지 않고 혼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집 안에서 이제 부모랑 같이 살든 이렇게 하더라도 혼자서 입 닦고 혼자서 세수하고 혼자 샤워하고 혼자 옷 갈아입고 자기 입고 싶은 옷 찾아서 입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이제 IQ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그 외에 정도의 아이들은 읽기 쓰기는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컴프리헨션인데 이해력이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행동도 문제 행동도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느 한 공간 안에서 할 일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실리해지죠. 실리해지니까 막 바닥에서 누워가지고 막 구르기도 하고 그냥 막 끼끼끼끼 웃기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침도 뱉고 막 종이도 막 말아가지고 던지고 막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뭐 한 애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애들이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부모를 계속 불러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부모님이 와가지고 애들을 계속 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총 쏜 그 친구 부모처럼 와가지고 단호하게 난 안 데려간다. 우리 애 fine. He's fine. 그러면은 학교가 강제로 그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많은 주에서 그 데이 스쿨이 얼터너티브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뭐죠 정서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정서 장애가 보통은 아이들이 있죠. 근데 그런 문제 행동이 너무 심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들을 그 학교에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들을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동, 아이들 이런 거를 언제까지나 아이들이 왜냐하면 수업 일수라는 것도 있고 학교에 수업 일수가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자기가 실력이 없어 애들을 잘 못 가르친다는 선생님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선생님이 된 사람들은 자기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 애들이 이제 문제 행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잡아서 특히나 특수교육에는 이제 펑셔널 비헤이비어 어세스먼트라 그래서 어 그 아이들을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이제 잘 이제 일반 행동으로 잘 나갈 수 있는지 그 ABA 메소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ABA 그러면은 무슨 자폐증만 있는 게 아니라 ABA가 주로 비헤이비어럴 사이칼라지거든요.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에 의해서 그 방법이 있어요. 인간 행동을 우리가 왜 개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람의 행동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꼭 무슨 뭐 개에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은 그게 다 ABA 메소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담배 끊고 뭐 술 끊고 뭐 마약 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비슷한 그런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 선생님의 책임이 가장 크죠. 선생님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이렇게 할 때 이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른이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훈육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남의 집 아이들을 선생님은 맡아서 아이들을 하루 동안 7시간을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많은 이제 교실을 가보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뭐 7명, 8명, 많은 데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특수교육에 15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수용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한 반에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다른 일반 반에 비해서 아이들의 숫자가 적죠. 적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문제 행동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문제가 항상 이게 일반 반에는 이제 그 펑셔널 비헤이비어 어세스먼트 이런 게 없거든요. 특수 교육에만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문제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처리하는 걸 이제 후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예요? 리액티브잖아요. 그죠?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면 뭐 교장실을 보낸다든지 아이를 뭐를 컨시퀀스를 어플라이 해가지고 아이에게 뭐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행동이 일어난 다음인데,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선생님은 미리 프로액티블리 아이가 벌써 이렇게 조금 지루해야 한다든지 이러면 아이 손을 딱 잡고서는 한번 이렇게 복도라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갯된 비지 그죠? 아이들이 할 일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문제 행동을 하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뭘 하지를 않고 그렇게 했다가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이제 그다음부터 부모한테 와서 데려가라 어쩌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이 능력이 없구나. 아이들을 다룰 줄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학생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교실에 가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OT라 그래가지고 아 소근육 치료사죠. 소근육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하면 이제 여기서 아큐페이셔널 테라피라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5살짜리 아이들 킨더가든 애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앉았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앉아 있고 저 여기 앉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의 관람객이 많아요. 근데 이 OT가 두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하는데 한 명은 여기다 앉혀놓고 한 명은 여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자기 옆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선생님은 얘하고 일을 할 땐 얘는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무리 선생님이 할 거를 줘도 얘가 하겠어요? 5살짜리 얘가. 또 얘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또 얘가 또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옆에 선생님이랑 이제 살짝씩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하는데 이제 기가 막히죠. 그걸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한 40분, 50분을 들어와서 그걸 하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얘한테 몇 번, 그러면 얘는 막 놀아요. 또 얘한테 몇 번, 그러면 얘는 또 막 놀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내용 자체도 거의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센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선생님이 어때요? 앞에다 딱 앉혀놓고 두 명을 앉혀놓고 하면 어때요? 두 아이가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 미국 교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옆에다 앉혀놓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수업을 하면서도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절대로 아이들을 옆에 앉히면 안 된다. 앞에다 앉혀라.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뭐를 봐라? 아이의 눈을 반드시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왜?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게 아이의 눈을 봐야 아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어디에 정신이 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눈은 뭐예요? 이 정신의 거울이에요. 그러면 눈만 보면은 아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보고 있어도 뭘 하고 있는지를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있으며, 저 세상으로, 딴 세상으로 갔구나 하는 거 선생님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그런 센스가 선생님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때요? 이제 문제 행동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예민한 선생님은 어때요? 내가 막 얘랑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얘가 막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이제 짜증이 나죠. 신경이 쓰이고, 그죠? 그럼 이제 애한테 이렇게 뭐 소리는 안 질러도 이렇게 조금 나이스하지 않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 하는데 일반 반을 가보면은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왜 옆에를 앉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도대체 아이를 왜 옆에 앉혀놓느냐 이거예요. 앞에서 안 하고 왜 옆에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이 테이블 사이즈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테이블 사이즈조차도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그러거든요. 왜냐면 특수반에는 1대1 수업을 많이 하고 스몰 그룹 수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작은 뭐 몇 명 앉혀놓고 하는 거. 그러면 저는 이 테이블도 어른 테이블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낮은 테이블보다는 이 깊이가 테이블에 이 넓이도 넓이지만 깊이가 아이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내가 손을 뻗쳤을 때 아이를 건드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아이하고 잘했을 때 아이한테 토닥토닥도 좀 해줄 수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 몸에 사실은 손을 잘 대면 안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칭찬하는 것도 손을 대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뭐 아이들이 어린 아이고 이러고 또 부모한테 이제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몸으로 칭찬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토닥토닥도 잘했다 그러고 머리도 한번 토닥토닥 해줄 수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잘했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뭘 해요? 몸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특수교육에서는 아이한테 잘했어 하는 거랑 아이를 한번 꽉 안아주면서 잘했어 하는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몸으로 아무래도 하는 칭찬은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훨씬 그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 그 첫 만남부터 선생님이 잘 내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선생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관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에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아이들이 내가 교장실로 아이들을 계속 보내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은 기가 막혀요. 얼마나 센스가 발달이 돼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이너리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촉각이, 이 센스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파워가 없는 사람일수록 센스가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른보다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생님이 내가 이런 짓을 하니까 선생님이 나를 교장실로 보내. 아, 이 선생님을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애, 그게 교정실로 보내가지고 애들이, 아, 내가 벌을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다음부터는, 이 선생님은 나를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말을 더 안 듣죠. 왜? 선생님을 무시하게 돼요.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집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못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사소한 거에서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 혼을 내는 것도 감정이 있어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을 쏟고 이런 거를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를 굉장히 케어하는구나. 영어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자기를 열심히 가르치면 케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애들이 알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한테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텐션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벌써 가르치는 것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 가다가 부모님들이 이제 물어봐요. 학교 선생님들도 물어보고 이제 학생들도 물어보고 이제 그쪽은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 물어보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아이를 픽업해서 가라. 그러면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이 피곤하고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는 왜나 우리 어릴 때부터 선생님 말을 잘 듣기 뭐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내 아이의 선생님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잘 모르고 특히나 여기서 초중고를 다니지를 않으면 그리고 초중고를 다녔어도 예를 들어서 내 엄마 아빠가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 제도를 잘 모르고 학교 시스템을 잘 몰라서 엄마 아빠가 나를 잘 도와주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혼자 학교에 가서 나 혼자서 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다 해야 됐던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서 컸던 분들, 이런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힘들죠. 막 선생님들이 자꾸 데려가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미국 부모님들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상냥한데 굉장히 단호한 거 그런 것처럼 이제 될 수 있으면 가서 이렇게 I'm sorry라는 말 그렇게 자주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했는데 그러냐 이제 영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게 사람이 저도 영어도 그러지만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 성격의 차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성격이 내가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남 앞에서 말 잘 못하고 남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거 싫어하고 이런 분들은 영어를 아무리 많이 잘해도 가서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영어를 못해도 내가 성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도 가서 다 해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거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가 죽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난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 근데 내가 그 다른 내가 온 나라 한국말을 내가 잘 못하면은 내가 조금 창피할 수도 있고 꼭 장애가 있는 걸로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제 나이 때만 해도 그러면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주눅이 들어서 막 그러는데 한국말도 나는 잘하는데 한국말 잘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온지 얼마 안 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성격적으로도 그렇게 뭐 제가 막 퍼펙셔니스트 막 이런 특히나 이제 이 완벽주의자들이 조금 더 심하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해도 이렇게 자기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자인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 문제라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안 되는 영어여도 정 안 되면은 정 안 되면은 이 국을 가지고 말 이렇게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시더라도 선생님 앞에서 써도 괜찮아요. 그거는 창피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가 부끄러운 거지, 그죠? 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이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상황이 판단이 이제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가 그동안은 뭘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할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물어봐요. 화내지 말고. 응? 왜 너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왜 그랬어? 우리 아이가 왜 바닥을 기었어? 그러면은 너는 뭘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왜 갑자기 침을 뱉었어? 화가 나서 그랬어? 그러면 아이가 아니 자기가 플레이하는 것 같다. 근데 네가 있는데 왜 아이가 플레이를 해?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있는데 애가 혼자 나비뒀었니? 걔가 아이솔레이트 됐었어? 그 말은 뭐예요? 아이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미국의 교장 선생님은 권위주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한국 교장 선생님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을 부모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약속을 하고 만나면 돼요. 그래서 그 학교 딱 들어가면 이제 학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 가서 내가 교장 선생님을 좀 만나고 싶다. 교장 선생님 언제 시간이 되니? 그러면은 이제 이 직원이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이메일을 쓰. 요즘은 뭐 이메일이 다 되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러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학교를 왜 보내냐?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를 계속 돌려보낼 것 같으면 내가 왜 학교를 아이한테 보내야 되는 거냐? 그럼 니네가 지금 학교를 보낸 거는 니네가 이제 니네 타임이고 니네 리스ponsibility인데 니네가 어떻게 할래? 학교에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너네 플랜은 뭐야? 180일, 미국의 학교 일수가 180일이거든요. 180일 동안 너는 계속 아이를 이렇게 나한테 픽업하라 그럴 거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처음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할 때 굳이 내가 홈메이드 맘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홈메이드 맘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홈메이드 맘이라 그러면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든지 와서 애를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굳이 필요 없는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픽업을 하면 그만큼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이제 생업에 지장이 있고 이런 케이스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학교하고 좀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아이가 꼭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아이를 잘 다룰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 다룰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이를 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사건이 아까 제가 버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손대는 사건이 뭐 그렇다고 아이를 막 때리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아이를 막 잡아 끈다든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니까 이제 막 너무 막 차면은 감당이 안 되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그거는 진짜로 밀리언짜리 고소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그 선생님하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하신 어떤 분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투수교사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그렇게 그 부모가 공격을 당하는 걸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었어요. 너무 심할 정도 제가 굉장히 디스터브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로서 그 말을 잘 전달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언어는 이게 우리가 말을 줄줄줄줄 아이들이 할 줄 알아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와서 집에 와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정도나 돼야지 그렇게 하지 여자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이런 아이들은 잘 표현을 못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꼭 장애를 떠나서. 근데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전달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사도 이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번은,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이제 교사가 그 정도까지 차서 자기가 자기를 못 믿을 정도가 되면 차라리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도 부모하고 의논을 해서 부모가 와서 아이 옆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 옆에 와서 앉아서 아이를 좀 도와주던가 저는 그렇게 했어요. 부모들 중에서 언제든지 제가 왜냐면 보조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가르치는 것이 당당하면은 언제든지 부모를 인바이트 할 수 있거든요. 인바이트 해가지고 부모가 옆에서 아이 보조교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원투원 섀도우를 부모가 하면 되죠. 부모님 만일에 직장을 안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감당이 안 되면 선생님이 아이를 학교에 미국처럼 그렇게 조금 일찍 보내.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 행동을 모른다는 거, 그다음에 아이에게 그렇게 해놓고 전혀 죄책감을 선생님이 만일에 안 느낀다 그러면, 저는 지금 누구 특정 선생님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알거든요. 도저히 막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고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러고 완전히 모래알 같이 아이들이 난리를 하면은 그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제 특수교사들을 콜링을 받은 그런 소명의식 막 이런 걸 자꾸 갖다 대는 제가 그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그랬지만은 교사는 소명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가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아픈 사람들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기의 이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다룰 줄 아는 센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클래스룸 리더라고 말한 것처럼 교사는 클래스룸을 자기 작은 왕국을 운영하는 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작은 시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만큼 교사는 다 누구든지 잘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어때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따라와야 되겠죠.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을 줄을 알고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오리 새끼들이 어미 오리 이렇게 쫄쫄쫄쫄 병아리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아이들이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잘 길을 들여야 돼. 처음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잘 길을 들여가지고 내 새끼들로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착한 선생님, 그 다음에 굉장히 조용한 선생님, 착한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좋아할 것 같죠? 아이들이 좋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으려면 선생님을 좋아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를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이들이. 믿어야지 선생님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니까 무조건 좋아하죠, 아이들은. 왜냐면 그 부모가 없으면 자기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심지어는 부모가 학대하는 부모도 못 떠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생존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믿어야 돼요. 네, 존경도보다도 믿어야 돼. 트러스트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믿는 거, 내 선생님을 믿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을 따라요. 따르고 선생님 말을 듣고 선생님이 여기 가 그러면 애들이 다 쳐다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명의식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거는 선생님으로서 그런 그 타고난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재능이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특성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가르칠 때랑 앞에 앉혀놓고 가르칠 때랑 그다음에 또 아이의 눈을 보고 가르치는 거랑 아이의 손만 내가 아이를 시켰을 때 아이가 뭐 하는 거를 손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니면 아이 선생님이 눈을 보고 한 번씩 손을 보고 계속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아이의 하고 있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탁탁 체크해주고 잘했으면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요즘 효능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영어로 self accomplishment, achievement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뭐 해야 돼요? 자기 효능감을 이 선생님 밑에서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나이가 나의 능력을 아이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장애 아이들이라 서 그게 없을 것 같죠. 다 있어요, 아이들은. 이분 강아지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는데 그게 없겠어요. 다 있어요. 자폐성 아이들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못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른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아이들이 다 느껴요. 그러면 아이를 뭐예요? 아이가 그런 문제 행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든 아이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행동이 기본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 동물은 기본적으로 문제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다 완벽해요. 어른이지만 저도 여기서 이렇게 떠들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제 행동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자기 성취감을 맛보고 자기 효능감을 맛보면 어때요? 이 선생님이 좋아져요. 왜? 이 선생님이 자기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거든요. 자기가 잘하면 다 기분이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해요. 그럼 이 선생님만 만나면 기분이 좋은데 아이는 왜 기분이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어때요?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게 만들고 선생님이 칭찬을 하고 자기가 보니까 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새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자폐성 장애가 있든 IQ가 40이든 50이든 이 아이들이 다 느껴요. 그런 거를. 다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단 아이들을 잘 선생님 앞에서 아이들이 잘 온태스크 비헤비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바탕에는 아이들의 믿음, 선생님에 대한 믿음, 트러스트죠. 그 믿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셜 이모셔널 릴레이션십이고 트러스팅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뭐 항상 이거는 제가 지금 선생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무엇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부모를 위한 건지 자식을 위한 건지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기네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부모들이 어때요? 자기를 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아이를 의사로 만들고, 내 아이를 법조인을 만들고, 내 아이를 뭐로 만들고, 이건 뭐예요? 굉장히 너 잘 되라 그러지, 나 잘 되라 그러냐 이러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러는 것조차도 부모님이 진짜 아이를 위한다면 어때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에게 계속 묻고, 계속 관찰하고, 그죠? 계속 관찰하면서 아이에게 그걸 하겠지, 부모가 자기가 정해놓고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의사가 제일 좋아, 직업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야. 어?
전쟁이 나도 의사는 필요해. 막 이러면서 그거 하겠어요. 결국엔 뭐예요? 물론 그 마음에는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아이를 키워서 의사로 만들었다는 자기 또 만족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부모가 봐야 돼요. 내가 강제로 아이하고 막 실갱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건지 아닌 건지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이는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자기 일을 잘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선생님은 자기가 그 공부 안 하고 말썽쟁이였던 아이가 자기를 만나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서 또 자기 성취감을 느껴. 그래야지 선생님도 자기가 나중에 퇴직하는 나이까지 어, 굉장히 성실한 선생님이 돼요. 그렇게 막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선생님이 그냥 월급 때문에 그냥 그만두지 못하고 막 지겨워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새로 만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자기 효능감, 자기 성취감을 봐야지 선생님이 처음에 교사가 됐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패션, 그죠? 그런 패션, 그런 어떤 그런 익사이트먼트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는 아닌데 가끔가다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고 제가 언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부모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와 어른과 아이의 관계죠. 어른과 아이의 관계에서 아이들은 뭐예요? 마이너들이 있잖아요. 마이너. 그죠? 마이너리티고 마이너들이잖아요. 마이너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른에 의해서 자기네 생존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부모님이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데 당당하다는 말이 루드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그렇지만은 말소리는 단호하게 교양 있게 단호하게 그렇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시지 아이 데려가라 그런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I'm sorry 이러면서 아이를 그냥 데려오기보다 그렇게 하고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에 대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 학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아이가 하는 그 문제행동이 뭔지 한번 전체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보내는데 그 장면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보통 이제 초기에 학교 초에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비디오 촬영하는 거를 허가를 이렇게 구하는 학교 디스트릭트가 거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찍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부모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가셔가지고 조금 이제 밖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어도 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관찰을 해봐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무슨 행동을 아이가 어떻게 그래 선생님은 뭘 하고 있는데 아이가 뭐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 선생님하고 하는 일이 없는 그 빈 공간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혼자서 즐기는 거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엔터테인을 안 시키면 어때요? 혼자 자기가 엔터테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겨우니까 아이들이 제일 못 참는 게 그 지루함이잖아요. 지루함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힘드시겠지만은 조금 내 아이를 위해서 조금 똑똑한 부모가 되어서 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끊을게요. 조금 길어졌네요.